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쭉 불러드릴 텐데 박지원 그 전 민생당의 현 당국대 석좌 교수가 국정원장에 내정이 됐고요. 서훈 현 국정원장은 안보실장에 내정됐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에 내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지금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하던 자리에는요. 임종석, 정의용,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정이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오전에 추정하는 것처럼 대부분 뭐 통일장관이나 안보실장들은 그대로 가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의외에 예, 오전에 정혜구 전 정책기획위원장이라고 언론에서 특정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바뀌었군요. 근데 그래 저희가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JTBC 한번 방송에도 영향을 들어보겠는데요. 네. 지금 국정원 저희가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강민석 대변인이 만약에 브리핑을 했다면 어느 인물부터 이제 브리핑을 했는지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이번 외교 안보 라인 인사의 그 어떤 청와대 메시지가 담길 수 있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우리 제작진에서는 국정원장, 안보실장, 통일장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우선 먼저 박지원 그 석좌 교수 전 의원의 국정원장 후보자 네. 그렇죠? 후보자 내정이 됐는데요. 이제 청문회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인사 인물이 많으니까 좀 압축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예. 잘 좀 해석해 이번 인사는 네. 대북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겠다는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것은 제가 추측컨대는 미국이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지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이 어떤 그 대북 관계나 또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어떤 그 전까지의 요인으로 거론했던 게 사실 이제 대통령 직속의 어떤 그러한 이 지위를 받는 국정원 그리고 미국의 어떤 CIA 뭐 이런 이제 라인들에 의한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지금 발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바로 서훈 국정원장 시절에 서훈의 국정원이 대북의 핵심 채널 창구였거든요. 사실 서훈 국정원장이 다 도맡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김정은이 뭔지 모르지만 뭐이 각자 추측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면서 기존의 그 대화 라인이 상당히 지금 많이 슬로우다운이 돼버렸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과거의 햇볕 정책의 핵심 어떤 그 채널이었던 박지원 신임 원장을 안침으로써 다시 한번 국정원 채널이 그 대북 관계의 어떤 그 중요한 그러한 그 어떤 브릿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은 금년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저희는 내년부터 벌써 대선 레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권이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데 많지는 않은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남북 문제에 관한 이 국제사회나 미국보다는 네.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게 국정원장, 통일장관까지 나오면서 좀 밝혀진 것 아닌가라고 추측이 그래. 됩니다. 지금 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순서에 보게 되면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서훈, 세 번째로 국정원장, 그리고 나서 외교안보 특보의 임종석, 가운데점 정의용이었는데요. 네. 통일부 장관 우리 저번에 최민희 의원 그 이 자리에서 전망할 때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뭔가 무게감을 주려면 무게감이 필요하고 또 부총리로 어떤 하게 되면 정부 직제 개편도 되는데 거기까지도 추후 좀 중장기적인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국회는 어렵습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정원 중심으로 채널을 확보하겠다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그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가 사실 청와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굉장히 주력해 오셨는데 최근에 성과가 안 나서 국민들도 되게 답답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제 집권 4년 차예요. 그러면 사실 내년에 동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남북관계 개선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총력체제로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의원까지 네. 모셔서 일을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봐야겠죠. 그래, 맞아.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 우리 정부로부터 특삽 제안을 받았는데 이름을 이제 두 명 특정했잖아요. 서훈, 그다음 정의용.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적시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정의용 실장은 외교안보 특보가 되고요. 네. 서훈 국정원장은 안보실장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어벤져스 팀을 대북 어벤져스 팀을 좀 구성했다. 미국까지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미국을 잘 포용할 수 있을지 는 모르겠고요. 예. 그 어쨌든 간에 저 뭐 좀 전에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일단 방점은 북미 대화를 지금 재생시키겠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데 핵심이 김정은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선 트럼프 자체도 지금 체코가 석재예요. 지금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수천 명이 나오고 지금 엄청난 많은 인명이 숨져가는 마당에 과연 지금 이 이슈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 과거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회담했다가 그 회담한 내용이 완전히 그야말로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 그런 마당에 지금 트럼프는 재선 가능성도 희미하거든요. 물론 재선될 수도 있겠죠. 뭐 어차피 재선되면 그다음에 만나면 되는 거지. 그래요.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대화의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 어프로치가 성공할지 약간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잠시만 청와대 그 강민석 대변인은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 배경에 대해서 국가정보에서 많이 활동한 부분도 있고요. 국가정보 업무에 정통한 분 뭐 이렇게 이제 했고 또한 다양한 경험, 정치력, 소통력 여러 가지를 좀 꼽았어요. 네. 어떤 기대감을 표명한 겁니까? 얘가 박지원 후보자가요. 이게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네. 북한의 채널을 확보하더라도 가장 빨리 구축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것이 지금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일단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여지를 확보하고 네.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인선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어벤져스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뭐 정의용 실장이 뭐 그 특보로 앉은 거나 이런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대북 어벤져스 팀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도 박지원 그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내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으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가장 뭐 발표야 뭐 순서가 좀 뒤로 밀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후보자 예. 발탁인 것 같은데 일단 박지원 전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만들고 뭐 네. 특사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을 다 보면 사실은 지금 그 남북 문제나 뭐 북미 간의 문제가 잘 안 풀리는 문제는 통일장관 국정원장을 갖고 하셨던 개개인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이 바라고 있는 바 혹은 북한이 얘기하는 바 미국이 얘기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약간의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서 어떤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그게 네. 과연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점에서는 근데 이게 인선이 네. 조금 다소 폭이 좀 큰 틀의 변화가 근데 없는 이제 폭이 뭐 좁았다. 대북 이렇게 평가를 문제만 하고 싶어요. 고려했다기보다는 박지원 국정원장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대북 라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훈 이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발표 내용도 있지만 이 그동안 이제 국정원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전까지 어떤 이력이나 경력을 통해서 보면은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만 네.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의 뭐 야시토타로 라인이라든가 이런 라인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뭐 일본까지 포함해서 남북미 그리고 이제 좀 주변국까지 포함해서 중심을 잡고 가고 국정원은 대북 관련해서 이제 어떤 루트를 뚫고 뭐 이런 그림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의 트럼프 재선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서로 이제 딜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또 승부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존 볼턴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당장 존 볼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급하기 때문에 뭔가 그 전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북미 대화를 좀 이용할 수도 있다. 뭐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의 일부 기류도 그런 이제 기류가 있다는 거를 우리 문정인 외교안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인선 내용을 봤을 때는요. 우리 박정화 대변인이나 강찬호 의원 그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좀 나올까요? 뭐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야당에서는 좀 뭐 이렇게 부정적인 비판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 최근에 남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과연 대통령의 인식이나 청와대가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 좀 변화를 좀 바라는 바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발표된 인선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 쭉 드렸던 것처럼 크게 북한에 대한 그 정책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북한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그 뭐 협력하기 위해서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면이 더 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야당이나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비판적인 평가가 나올 아마 거라고 야당 알겠어요. 입장에서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미국 통이 잘 보이지 않는데 뭐 좀 전에 이제 서훈 말씀을 하시 서훈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미 서훈 원장은 지금까지 원장이죠. 서훈 원장은 현재까지 이미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네. 그런 현장을 해왔는데 그 미국하고 저 뭐냐 그 정말 그렇게 잘 이야기가 됐다면은 그 뭐냐 한미가 잘 조정이 돼서 지금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그 팀워크를 이루어서 다룰 텐데 그런 것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조금 더 미국과 조금 더 얘기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야 됐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외교안보 라인 중에서 보면은 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어떤 태도라든지 입장 부분도 상당히 이제 주요 변수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인선에 포함이 안 됐네요, 우리. 네, 국방부 장관은 계속 언론에서는 국방부 장관 교체가 예.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지금 한 자리 남아 있는 게 외교안보 보좌관이 이제 추가로 임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혹시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고려하는 분을 뭐 고려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안보특보로 다시 가셨다는 것은 미국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한마디로 이번 인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혹시 여지가 주어졌다면 그 여지 속에서 최대한 남북 관계를 진행하겠다는 이건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결국 총선 미 대선 전에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고 그 전 더, 단계로 네.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간다. 아니 그런 단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담을 생각하는데 회담은 여러 번 했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보다 남북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 조치들을 실천 계획이요? 기대하. 예. 예. 이 저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푸는 거죠. 결국 그건데 예.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통일부 장관 이번에 앉힌 포석이 아마 그거로 많이 추측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전임 저 장관을 학자도 앉혀보고 공무원도 앉혀봤는데 다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엔 상당히 실천력과 어떤 그 결단력을 갖춘 정치인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한국 통일부 장관이 무슨 그 커리어가 정치인이다 공무원이다 이거는 보다는 지금 이 북한을 지금 옥죄고 있는 제재가 워낙 탄탄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개성공단인데 4가지나 있습니다. 기대료 안 된다, 금융거래 안 된다, 섬유 수출 안 된다, 그리고 합작 투자 안 된다. 이 4가지 빗장을 다 열어야 되는데 이거가 모두 유엔 제재라든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 그 통일부 장관 인선 하나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서 미국에 오늘, 전달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